만드는 거. 네, 예. 식사에 가면 먹으면 돼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번에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 됐죠. 자, 기사회생 후에 공식 선거운동에 오늘부터 이제 또 돌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의 이 모습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자, 김문수 후보 첫 일정에서 빨간색 점퍼를 입긴 했는데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기호나 정당 이름조차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선거운동원들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까지만 돼 있고 후보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은 점퍼를 선거운동원들도 입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후보 교체 시도 사태의 후유증이다.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인 거죠? 당연히 5월 3일입니다. 5월 네. 3일이 당시에 전당대회 끝난 날이거든요. 그럼 5월 3일 날부터 뭘 맡기느냐? 바로 이름이 새겨진, 인쇄. 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점퍼 등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물들 이걸 맡깁니다. 그러면 오늘이 10일이잖아요. 오늘까지 충분히 김문수라는 이름이 박힌 지금 선거운동 복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나왔습니까? 바로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 선출된 후보이긴 하지만 단일화가 될 수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가 된 다음에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당 지도부의 생각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김문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런 운동복이 못 나온 어떤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죠.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꼭두 새벽 5시에 이 재래시장인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유세를 시작한 건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행군인데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을 곧장 이어 돌고요. 그리고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서 또 서문시장을 방문할 일정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굉장히 빡빡한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재래시장, 전통시장 뭐 이런 쪽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민생 물가잖아요. 네. 민생 경제,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 서민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을 겨냥하고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와서 이제 거래가 되는 곳 아닙니까? 네. 새벽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또 그 경매 가격이 전국에 있는 경매 가격, 농산물 가격을 이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취지에서 내가 되면은 이 민생 물가부터 민생 경제부터 잘 가꾸겠다. 네.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도 계속 경선 때도 그랬고 본인의 이제 자라온 배경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공통점을 잘 찾을 수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이걸로 첫 유세를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게 새벽에 가락시장 방문해서 순댓국밥을 먹었어요. 근데 본인 별명이 김문순대이다라고 하면서 김문순대국밥을 먹었다. 이런 재밌는 표현에 또 오늘 기사가 제목이. 김문순대인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갈 길이 아주 바쁜 김문수 후보. 후보 교체 내홍을 딛고 전열을 재정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죠.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는요. 1990년생 초선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젊은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젊은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2일 동안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 상식에 맞는 변화 이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중요한 것은 소통과 개혁 그리고 통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소통의 핵심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외도하지 않고 이해함으로써 대립의 장벽을 넘는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젊은 리더십으로 놀랄 정도로 빠르게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1990년생 초선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겁니다. 당내 최연소 의원인데요.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을 겪은 만큼 국민의힘은 당을 쇄신하는 그리고 혁신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은 지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선대위원장도 함께 겸직해서 맡게 되는 거죠. 선거도 함께 지원하고 지휘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선거 진두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이제 위치입니다. 그건 결국에는 선거 경험도 중요한 시점이 되고 앞으로 이 3주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거를 잘 이끌어가느냐, 그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김용태 의원의 그 비대위원장 선임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것을 상징하겠느냐라는 네.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젊고 개혁적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앞세운 것 같은데 네. 뭐 시작은 좋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이제 본인 스스로 말했듯이 굉장히 빠르게 국민들이 놀라울 수준으로 변화를 이루어내겠다. 네. 이 안에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김문수 후보, 우리의 후보가 넘어야 되는 장벽, 우리 넘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죠. 과연 탄핵과 계엄과 이 세력들과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정강훈 세력 이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입장을 할지 네. 그것이 굉장히 큰 숙제이기 때문에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는 아마 그것을 김문수 후보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저는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 세대 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수 세력과의 입장 정리를 하기에 가장 좀 말하자면 부담이 없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해온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인 거죠. 반대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내뱉었던 말 그대로 행동을 한다면은 네. 그것이 이제 좋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후보가 받아들이냐 그렇죠. 안 받아들이냐 그겁니다. 근데 후보가 지금 김용태 의원을 원해서 임명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네.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후보와 다른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했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락을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